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3월 4일, 그러니까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후에 할 것이다 예고했습니다마는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과연 4번으로 이기겠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안철수, 네가 혹시 국민의힘 후보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입당하지 않으면은 도와주지 못하겠어 라고 진을 빼겠다. 결국 이와 같이 지루한 진을 빼다 보면 안철수가 제 풀에 꺾여서 또 철수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 흉계라고나 할까요? 그런 어떤 꼼수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이죠. 김종인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바로 김종인의 뜻을 받들어서 한 거겠습니다만은 3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안철수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편을 던졌고,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바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의 얼개를 갖다가 선보인 겁니다. 참 보면 누구는 혹자는 이게 목리냐, 이게 무슨 진짜 심술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철수, 네가 이번에 지난해 12월 20일 대선을 갖다 접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네가 한 얘기가 뭐냐. 첫째는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첫째는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는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 확보다. 그래서 네 입으로 후보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후보 단일화 이거 필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오신환 중에 나경원이 됐다 칩시다. 지금 김종인 씨가 나경원을 은근히 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나경원과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데 시간을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근식이 이야기한 대로 3월 18일, 3월 19일 각자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나경원은 나경원대로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여론조사하죠. 박영선이 압도적 승리로 나옵니다. 그때 안철수를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자, 안철수, 네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어쨌든 범야권의 승리가 중요하다 했으니 네가 양보해라. 아니면은 네가 입당하지 않을 거라면은 우리는 후보 단일화 협상할 수 없다라고 버티면서 안철수로 하여금 제 풀에 지쳐서 후보 중도 사퇴하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바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9월 19일, 제 기억에 9월 19일 맞습니다. 9월 19일 안철수가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그때 여론조사에 보니까 안철수와 박근혜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문재인이 이른바 3등으로 밀렸습니다. 그때 문재인을 뒤에서 밀고 있던 이른바 원탁회의라고 있습니다. 백낙청, 박서군, 함세웅 등등등등 이런 양반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 좌파의 가장 장로 그룹이죠.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 압박을 갖다가 결국 못 이긴 안철수 후보가 11월 23일, 즉 대선 출마 선언한 지 2달 조금 지난 그때 안철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에 야권의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라고 제 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했죠. 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드디어 백낙청 등 원탁의 회의도 문재인을 포기하고 안철수를 갖다가 옹립하려 들었을 텐데 너무 일찍 전을 접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김종인 씨는
이번에도 똑같이 이른바 너 입당하지 않으면은 못 도와줘. 즉 못 도와줘가 아니라 입당하지 않으면 아예 후보 단일화 포기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입당할 거라면 지난 1월 초에 애진에게 입당했지 그동안 왜 지루하게 입당을 갖다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안철수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하면은 그 전에 미래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그 전에 한나라당까지 쫙 연결해서 결국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거기에 대한 어떻게 뭐랄까 그 이명박, 박근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지 못하겠다는 중도층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선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한 35%, 또 국민의힘 후보 한 35%, 중간에 한 30%가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 그때 달라요. 우리 중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도층을 얼만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냐가 결국 승패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직은 김종인의 국민의힘, 황교안의 미래통합당, 다음에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이명박의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흔한 얘기로 진저리를 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괜히 근거 없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층들이 대부분 중도층입니다. 때문에 안철수가 이야기한 대로 결국 중도층을 갖다 끌고 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그야말로 그 어려운 순간에 이명박 박근혜 그 어려운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추되고 탄핵되고 그 무참하게 깨져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그 전통적 지지층들은 안철수하고 국민의힘이 하나로 합쳤는데 안철수가 기호 4번이라고 안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2014년에 당시 7월달 보궐선거 때입니다만은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2012년 대선 나가서 48%를 받았던 문재인 의원이 그 당시 기호 5번으로 나왔던 송철호 후보를 갖다 지지하는 장면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철수가 기호 4번, 국민의당 기호 4번이라고 못 도와주겠다고 벌써부터 목리를 부리는 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선거 정말 착각들 하시는데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이른바 후보와 후보의 배우자 그리고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이름과 기호가 박혀있는 옷을 입고 유니폼이죠. 그 다음에 그 옷을 입고 보면 무게차 앞에서 춤을 추고 또 어깨띠를 두르고 어깨띠를 두른 가운데 이렇게 큰 사진 들고 다니면서 명함 나눠주고 애청자 여러분들이 지난 총선 대선 하면서 그 어깨띠 두르고 그 옷 입은 똑같은 유니폼 입은 사람들 그 춤추는 거 보고 후보 결정하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지난 총선 때, 작년 4.15 총선 때, 그 전에 지방선거 때, 그 전 대선 때 여러분들은 어깨띠 두르고 그 아줌마 둘이 다니면서 대개 보면 이렇게 후보자 사진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명함 받아보고 그래 내가 이 후보를 찍어야겠다고 절감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등록 선거운동원은 50명밖에 안 됩니다. 우습죠? 즉 선거사무장 한 사람 그 다음에 49명의 이른바 선거사무 관계자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
난 누구를 지지해, 누가 좋아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규정에 있어서 그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 의사의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김종인 씨가 뭘 갖다가 선거운동을 갖다 못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은 이렇습니다. 단일화를 한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은 가능한 겁니다. 앞서도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기호 5번을 달고 그 옷을 입고 함께 돌아다녔듯이 다닐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단일화 경선에서 졌던 박영선 의원은 당시 박원순 기호 10번이었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면서 기호 10번이 적힌 스카프를 두르고 지지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다 합법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보면 김종인 씨는 왜 계속 안철수가 입당 안 하면 못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첫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 9개월, 거의 10개월 가까이 당 대표를 지냈습니다마는 서울시장 후보 하나도 못 내는 그런 초라한 지난 10개월 비대위가 되는 거 많은 겁니다. 거기에 일단 김종인 씨는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어서 나경원을 꺾고 또 본선에 올라가서 박영선을 꺾고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는 순간 야권의 정계 개편 불가피합니다. 야권의 정계 개편의 중핵은 안철수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김종인 씨는 자기 이야기대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못 참는 겁니다. 셋째, 김종인 씨 가슴 속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말로는 내가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면 누가 뭐래도 집에 가겠어. 여러분, 예전에 3대 거짓말이라는 거 있었죠. 장사가 밑지고 판다는 것. 다음에 노인이 아이고 나 오래 살아서 빨리 죽겠다는 것. 다음에 노처녀가 난 시집 안 가겠다는 것. 이 3대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3대 거짓말이 이제 4대 거짓말을 보태게 생겼습니다. 김종인 씨, 말로는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면 나는 사라질 거야. 아니, 그 전에 사라질 수도 있어. 라고 몽리 부리고 심술 부리고 있습니다만 김종인 씨 가슴 속에는 극단적으로 자기가 밀고 있는 나경원이 안철수한테 지고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안철수를 갖다가 국민의힘에 입당시킴으로써 계속 자기가 이른바 좌장 노릇, 짜른 노릇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안철수가 덜렁 기호 2번 달고 서울시장 되면 자기는 서울시장을 붙인 당대표가 되니까 하면서 내년 3월 9일까지 사실상 당을 갖다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욕심을 부추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보면 김근식 교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근식이 먼저 나와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김종인 씨는 계속 해서 자, 기호 2번 아니면은 이번 단일화 협상도 없어 라는 말을 갖다가 못하니까 어떡한다? 기호 2번 기호 4번 갖고 되겠어? 기호 2번 달아야지 라면서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참 보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4월 7일까지. 이러다가 보면 내일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이 부리는 심술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